안녕하세요, 홍병식입니다. 여든 이만치 늙은 교수를 만나본 적 없죠. 예. 근데 저는 지금도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잡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읽고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도 올려놓고 2개 올려놓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보다 적게 자고 여러분들보다 일 많이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목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셔야 될 건,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 언제 성공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육신이 요구하는 거를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샌드위치 샵을 하나 열려고 그러는데, 얻을 수 있는 장소가 7층밖에 없어요. 7층밖에. 그래서 7층에다 했는데요. 내가 이제 비디오를 보일 시간이 없지만은, 7층에서 샌드위치를 아래층에 한 사람이 주문을 받으면 7층에서 샌드위치에서 종이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밑에서 받아 재미있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이거 오스트레일리아에 시작했는데 뉴욕에 들어가고, 앞으로는 머지않아 한국에도 그게 올 거예요. 7층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그걸 받아먹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끄끌대고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7층에 샌드위치 샵.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막 듣고 보면 그럴듯한 얘기예요. 이제 99%의 성공이 얘기할게요. 설명해 볼게요. 99.9%의 성공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더러운 물을 1시간 마셔야 돼요. 그러면 99.9%는 제대로 마시는 거죠. 근데 1시간 더러운 물을 1시간 마실 용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시카고 오헤아 비행장에서 세계에서 제일 바쁜 비행장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런던 히트로 에어포트예요. 이 제일 바쁜 비행장인데, 여기서 하루에 착륙 사고가 2번씩 나요. 그래도 99.9%는 제대로 착륙하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안 되죠. 또 미국 우정국에서 1시간에 16만 통의 우편물을 잃어버려요. 1시간에. 그래도 99.9%는 제대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미국에서 외과 의사들이 하루에 500번의 수술 착오를 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플로리다에서 어떤 의사가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했는데 성환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실수를 하루에 500번을 저질러도 99.9%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1년에 아기를 받다가 19,000번이나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도 99.9%는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내 아기라면 어떻게 뽑았어요? 예? 그렇죠? 이래도 안 되죠. 예. 미국 은행들이 1시간에 22,000개의 수표를 딴 구좌에서 빼가요. 이래도 돼요? 예. 안 되죠. 예. 이와 같은 이 99.9% 성공을 만족해야 한다면, 그러면 실패의 길로 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100% 만족도 모자랄 뻔 하는데, 99점대 만족하면 그만하면 됐다. 저는 그만하면 됐다가 마귀의 속삼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속삭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향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만족해야 되는 거죠. 성취를 해야 되는 거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라는 회사는 굉장히 미국에서 이익도 많이 내고 비행기 대수도 많고 그런 회사예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는 매년 취업 지망생 중 3%만을 채용한대요. 입학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접견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와 목표가 회사의 문화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근무를 해요. 지망생의 신념, 태도, 목표가 회사의 운영과 일치하는 걸 접종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가 내려가지고 비행장에서 다 청소 다 하고 손님을 다 싣고 다시 떠나는데 30분 내지 45분밖에 안 걸려요. 딴 비행기는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한 종만 써요. 모잉 737. 한 종만 쓰면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정비
훈련이 쉽겠죠. 잘하겠죠. 딱 한 종만 써요. 그 다음에 난스톱이라는 게 없어요. 직행이라는 게 없어요. 도중에 한 번은 쓴다고. 그래야 손님 또 더 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 거저주는 거 없어요. 거기는 점심도 사 먹어야 돼. 예. 그 대신 빠르고 모든 게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20%의 회사 주식을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건 내 사야. 내가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사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성공 모델이 그거예요. 직원들의 충성심을 함양시키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지금 매월 최고의 제안자,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판매고 오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사 차를 한 달 쓰게 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차를 아주 가스, 휘발유값까지 다 되는 가스값까지 주고 회사 차를 한 달을 쓰는 거예요. 그 차를 움직이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안을 잘했다 해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분배해. 회사 이익이 마이너스 적에는 그만치 보너스를 또 늙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단체 관광 갔다가 해요. 단체 관광을 뭐 필리핀도 가고 한국도 오고 뭐 그런 날 한국도 오는 사람 봤어요. 회사 직원들. 그러고 품질 서클 활동, 퀄리티 서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직원들이 근무 중간에 우리 서비스나 품질을 또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로 토의하는 그거를 매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최고의 간부가 직원들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소개를 해서 안 됐지만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 온 적이 있었죠. 여러분의 부모들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예. 그때 명치천황이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딘러라는 사람이 화로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군인들은 그 추운 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앉아서 화로를 쓰겠는가. 근데 이 명치천황이라는 걸 여러분 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한국과 미국을, 일본을 차이를 만든 거예요. 한국은 그때 누가 있었어요? 흥성대원군인가 있었죠?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화를 끊어버렸잖아요. 차단해버렸잖아요. 근데 명치천황은 일본에서 외국에 들어오는 문화를 열어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의 차이가 크게 나버린 거예요. 예. 나폴레온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온이 훌륭한 장군이라고 알려있죠. 소리를 잘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약한 성품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성품. 강한 성품 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애들한테도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30년 동안 소리 고함 질러본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도.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사회를 할 때 꼭 물어본대요. 이름 사병들한테 아내와 아이들 잘 있나?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개인적인 대담을 하면서 사회를 했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러고. 나폴레옹이 그래서 그와 같이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부사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장님, 부사장이 집수식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 쇼라고 하겠지만 직원들한테 얼마나 인상이 좋겠어요. 예? 이게 내가 오늘 말하는 가장 요점 중 하나인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가 뭐예요? 종이죠. 종이 되는 지도력. 이게 요새 세상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주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높아지고 높아지는 사람은 낮아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경향에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우리 아들 회사를 가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위한 점심을 바베큐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사주지요. 그리고 회사 사장하고가 둘이서 막 다 바베큐 굽고 막 야단이더라고. 근데 직원들은 안 오고 자기들이 고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예. 이러한 정신이 부하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정신이에요. 부하 직원의 자녀들의 야구 게임이나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 아들 보니까 직원들이 한 450명 되는데 자기가 미국에 있는 한 뭐 학예회라든가 운동회라든가 직원들의 아들이 있는 꼭 가더라고. 가서 제일 큰 응원가거든요. 응원자가 돼가지고 뭐 야구 게임이라든가 가서 그러는 거 보니까 역시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잘 운영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산 경쟁을 대비해야 된다. 지금 있는 경쟁만 대비해야 안 돼요. 예산 앞으로 어떤 경쟁의 우려가 나올 건가 해야 되는데 2010년에 뭐 클라우드가 왔었죠. 옛날에는 IBM 컴퓨터를 싸면은 그게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다 들어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다, 뭐 액세스다, 무슨 PP다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거 필요 없어요. 클라우드를 내려가지고 하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맛있게 잘 마시죠? 코카콜라는 그렇게 큰 회사인데도 앞으로 병물이 자기들의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해서 병물을 수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병물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한국인 모르는데 다산이라고 그래요. 다산이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렌지 주스도 이제 코카콜라가 경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오렌지 주스는 미닛맨이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코카콜라와 따라서도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쟁을 미리 예견해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경쟁자를 예측 못한 철도 산업. 철도 사업은 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망할 직전에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경쟁이 되는지 몰랐죠. 비행기가 경쟁이 되는지 몰랐죠. 그런데 철도 사업이 그래서 한국에도 적자일 거예요, 틀림없이. 미국도 철도 사업이 적자에 다 접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경쟁을 예상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기 전에 그 다음 건 먼저 보여줄게요. 이게 우리 예손녀인데 얘는 할아버지만 들어오면 2층에서 쭉 오다가 그냥 동중에 풍 떠버려요. 그럼 내가 붙잡아야지 안 되면 그냥 다리 부러지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얘가 할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몇 퍼센트겠어요? 56%? 94%? 100%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번 떨어뜨리면 신뢰를 몇 퍼센트 이룰 것 같아요? 신뢰라는 거는 100% 아니면 0%예요. 사업을 쪽에 고객들의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만 쳐도 이러면 안 돼요. 한번 신뢰라는 건 100% 아니면 0% 되니까. 가끔 보면 원가 이하에 판단 말이 있죠. 그걸 믿을 사람이 있어요? 원가 이하에 팔면 망하겠지. 그런 말은 사실을 하다가 말하면 안 돼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폐업일자가 지났는데도 폐업세기를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도 신용 다 떨어져요. 한 사람의 실망 고객도 지나면 많은 거예요. 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을 퍼뜨리니까. 예. 그리고 반품은 오비로 팔아야 된다. 반품은 반품으로 팔아야 돼요. 제가 랩탑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가격보다도 한 5분의 1로 샀어요.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러 갔더니 제값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값이 다른데 그랬더니 따라서 와서 보더니 이건 반품이 누가 한번 샀다가 되돌려 준 거예요. 그건 뭐 사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테이프로 붙여놓고 제값 받으면 그건 신용 다 떨어져요. 그러죠? 그래서 반품은 반품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식품을 절대로 팔지 말아야 되는데 미국 같으면은 기한이 지난 식품 팔면 잘못하다가 폐쇄되죠. 정부에서 와서. 이런 신뢰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앞에서 거짓말 못해요. 남자들은 속아 넘어가요. 가끔. 여자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집에서 남편이 오늘 밤에 내가 밤에 낚시들을 가는데 내 속옷 좀 차려놓으라고. 챙겨놓으라고. 그 챙겨놨어요. 내가 놓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남편이 그 다음날 와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속옷 좀 챙겨놨는데 왜 안 챙겨놨어? 할 때 안 챙겨놓고 왜 챙겨놔? 챙겨놨는데 어디다 뒀어? 낚시통에다 넣어놨는데 자기가 정말 낚시를 갔으면 열어봤으면 속옷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야. 낚시 안 가고 거짓말한 거야. 여자들한테는 거짓말 못해요. 남자들한테는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속아주는 척하지만 여자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경영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요새 대학원에서 미국의 대학원에서 보면은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60%가 여학생이에요. 남자는 40%가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여자들의 세력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요새 세상의 경영은 여성이 더 잘해요.
동정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래야만 상상성이 오르거든요. 절대로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예선자가 지금 좀 커가지고 이제 무거워서 못해요. 근데 그래 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재미있다고 2층에서 내려오면 푹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뢰를 저한테 주는 교훈을 준 예인데, 그 다음에는 상품보다 정서를 팔아야 돼요. 상품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오니까 저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제가 23살 먹은 이후로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단 한 방울 다 입에 들어간 적 없어요. 저는. 근데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나와서 이 소주는 성공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서를 팔잖아. 처음 그러면 처음 데이트한 거, 뭐 처음 만난 거 다 기억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처럼 이 정서를 파는 말이 참 좋아서 말을 제가 성공이라고 봤어요. 미국의 모텔 6의 광고에 보면은 We'll leave light on for you 라는 말이 있어요. 유동을 켜두겠습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살아있을 적에는 내가 늦게 오면 막 유동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 뜬다면은 어떻게 돼요? 여등이 꺼져 있죠. 여등이 켜 있으면 안에서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뜻이 되는데 여등이 없으면 얼마나 참 쓸쓸해요. 그래서 난 모텔 6의 관계를 보면 가끔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여등을 켜두겠습니다. We'll leave the light on for you 라는 말인데 굉장히 좋은 정서를 움직이는 광고예요. 또는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는 한국은 뭐래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는 제3의 거실이라고 선전을 해요. Third living room. 집이 거실이 있죠. 제2거실은 직장이고 제3거실이 스타벅스로 이용하라. 상당히 성공적인 성공을 했어요. 또 묘지 광고 거기 보면은 참 졸업식 때 딸을 안아주고 그러는 사진이 딱 있으면서 Celebrate your life. 그러니까 슬퍼라는 게 아니라 Celebrate your life. 예? 인생을 축하하라. 그런 식 광고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 파리의 그 아주 초인간적인 자전거 경기에서 7번을 우승한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뭐 약물을 투입했다 해가지고 다 뺏겼지만은 그 사람이 광고가 뭐에 나와서 I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LA에서 보면은 북창동 뭐 순두부라든가 뭐 청담동 식당이 있는데 어쩐지 정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정서를 상품보다 더 강조해야 하는 그런 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사실. 나보다도 더 못생긴 것 같아. 그런데 180도로 바꿔서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180도를 돌아서 이쪽에서 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나 사태를 판정할 때 한 각도에서 판정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각도에서 보라. 보세요. 똑같은 건 사람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고 그 180도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정을 갖다가 사람이나 사태를 판정할 때 한 각도에서 한 시각으로만 판정하지 말라. 맛이 또 드는 거죠. 예.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메시지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은 강조를 줘야 될 빛깔을 안 보고 딴 걸 보는 거예요. 까만 걸로 글자를 보려고 하면 아무 뜻이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건데 하얀 거에다 둬야 fly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얀 걸 보면서 뜻을 찾아야 되는데 까만 걸 보면서 뜻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모든 걸 볼 적에 볼 걸 안 보고 딴 걸 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영을 한다든가 할 적에도 우리가 제대로 볼 거를 봐야 돼요. 볼 거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9점 있죠. 여러분 노트에다 9점을 한번 써봐요. 찍어봐요 지금. 찍어가지고 직선을 4번만 그으세요. 4번만. 펜을 띄지 말고. 그리고 9점을 다 커버해봐요. 아니, 한국
우리 젊은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할 거예요, 아마. 푼 사람 있어요? 해결한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고정관념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사각형 밖으로 나가지 말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왜 안 나가요? 사각형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결을 못 해요. 사각형을 밖으로 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나가서 볼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펜을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다 가봐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갈 줄 몰라요. 모든 사업체에서 밖에 나가서 한번 우리 회사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소위 사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고객을 가장하라고 회사를 전화를 걸어봐요. 전화 받는 태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노스트롬 같은 데는 소위 시크릿 카스터머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돈을 주고 와가지고 와서 까다롭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전임원들한테. 전임원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대우를 잘하나 그런 거 알아보는 거야. 그 보고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이 고객 중에 어느 사람이 시크릿 비밀 고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지 모르니까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노스트롬 같은 데는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나 이 광고 무척 좋아하거든요. 밑에 자잘해서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7파운드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지구 덩어리에 무게를 낀다고 해요. 난 상당히 감명을 받아요. 7파운드밖에 안 되는 아기를 안 하는데 지구 덩어리에 무게를 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게 상당히 이 광고도 제가 좋아하는 광고입니다. 여기 주인은 스시집 주인인데요. 미국에서 제 강의를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2008년 경제가 아주 나빴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금년에 저희는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경제가 나쁘다는데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박사님이 가르쳐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신나게 하라. 고객도 신나고 여러분도 신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은 일본 사람들 북치는 사람이 데려다가 앞에서 막 북을 치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 광고로 가끔 쫙쫙 내보내는데 이번 토요일 날은 모두 하와이 옷을 입고 오세요. 그날은 하와이 공연이 있습니다. 하와이 춤을 와서 훌랍 추고 뭐 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돈 얼마나 주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스시 한 번만 좀 먹을 텐데 다 돈 안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 집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나라. 고객도 신나게 하고 자기도 신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모델을 써야 돼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원래 스시맨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든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엉터리 영어지. 근데 미국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귀엽대요. 엉터리 영어인데도 그렇게 여러분 고맙다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얘기만 해준다고 그랬죠. 예. 이번에 일요일 날 내가 광주를 가요. 광주를 가는 이유는 광주에서 출신한 젊은 사람 하나가 아주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일본 사람인데 아버지는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디가 생방불명이 되었대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산업 냉장고 회사를 하고 있는데 100년 된 회사, 트루라는 100년 된 회사를 2020년까지 앞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2019년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 와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어준 모든 사람한테 한턱 내는 거야. 저도 지금 거기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감언이라는 거 안 해요. 감언. 아무리 회사가 좀 어려워도 감언 절대로 안 해. 그러니까 회사가 늘어나고 중국에 공장이 있고 광주에 공장이 있고 텍사스에 공장이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오늘날 아무리 사태가 나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경영만 제대로 하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직장에 나갈 텐데 과거에 했다는 것이 반드시 옳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괜찮은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